안녕하세요. 앤트맨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 게임주 넷마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넷마블 지금 현재 55,500원인데 상장한 이후에 연일 신저가를 달리고 있어서 넷마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소위 말하는 개마블이다. 이 죽일 놈의 마블이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일봉 차트를 조금 이렇게 보시면 넷마블이 상장을 했을 때 증시에 굉장히 화려하게 대비를 했죠. 넷마블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려보자면 넷마블이라고 하는 회사는 국내 그 PC 포털 쪽에 거의 이제 초창기 게임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게임과 넷마블 뭐 이렇게 쌍두마차가 전체적인 게임 포털을 장악을 하면서 이 PC 게임 기반에서 사람들에 대한 이용자를 모객을 하고 인지도를 쌓았고요. 원래 처음에는 이제 CJ 인터넷이라고 하는 작은 규모로 넷마블을 운영을 했다가 이후에 이제 CJ ENM으로 완전히 기속이 되면서 CJ 그룹 내에서 게임 사업을 담당을 했던 그런 기업이 넷마블인데 아마도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그 FPS 총싸움의 게임이 열풍이 불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PC방 붐이 같이 일어났죠. 2000년대 뭐 중후반에서 2015년 이렇게까지 PC방이 거의 정점을 찍을 때인데 당시에 이제 PC방에 가게 되면은 다들 총싸움 게임밖에 하지 않을 때라 어, 첫 번째로 이제 스페셜 포스라는 게임이 빅히트를 치면서 이후에 이제 후발주자로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넷마블에서 서비스를 퍼블리싱을 배급을 했었고 개발은 게임하이라고 하는 작은 기업에서 개발을 했는데 그게 이제 넷마블에서 메가히트를 치면서 이 넷마블의 몸값을 한층 더 위로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게임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던 시기였는데 이 서든어택이 이제 넥슨 게임즈로 넘어갑니다. 그 작은 개발사 게임하이라는 회사가 넥슨 GT로 사명을 바꾸면서 넥슨으로 이관이 되면서 넷마블에서 서든어택이 떠나게 됐죠. 결국 이제 킬러 타이틀이 없어지면서 이 넷마블이 주가가 굉장히 이제 휘청거릴 수 있는 그런 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넷마블이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이제 CJ ENM 게임 사업 본부에서 이제 서비스 제공을 했었을 텐데 결국에 이제 넷마블이 그 CJ 쪽에서 이제 헬프를 친 거죠. 이 넷마블 창업자인 방준혁 씨한테 헬프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이제 고문 뭐 대표로 이렇게 오면서 이 현재 넷마블이라고 하는 이 모바일 시장의 그 게임의 기틀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게임사입니다. 뭐 그런 히스토리가 간략하게 있고 뭐 검색을 해보시면 그 방준혁 그 의장의 히스토리를 검색해 보시면 뭐 다양한 재미와 흥미를 느껴보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넷마블이 현재 이렇게 이제까지 흘러오기에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다. 그리고 모바일 쪽 시장에 당시에 모바일 게임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애니팡을 토대로 해서 스마트폰이 한참 초기에 보급이 될 시기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간단한 그 3매치 퍼즐 게임만 모바일 시장에서 이제 주로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을 할 때였어요. 이제 이런 PC 사양처럼 고사양의 게임을 핸드폰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발열도 심하고 조작도 굉장히 불편하고 이래서 RPG 게임 자체가 모바일 쪽엔 접목하기는 좀 부적합하다 이런 인식이 있었을 텐데 그런 인식을 넷마블이 레이븐이라고 하는 모바일 게임을 통해서 깨버렸죠. 그리고 레이븐 게임을 홍보할 때 그 네이버와 같이 협작을 해서 거의 100억 원에 넘는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으면서 특히 이제 제 기억으로는 그 차승원 모델을 써서 레이븐 광고를 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넷마블이 본격적인 모바일 RPG 전문 개발사로 거듭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작은 소위 말하는 작은 게임 개발사들을 인수를 하면서 앞에 이제 넷마블을 그룹으로 넷마블을 붙이면서 뭐 넷마블 네오다, 넷마블 몬스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자회사를 늘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넷마블이 정점을 찍으면서 피크를 찍을 때가 이 리니지라고 하는 국내 강력한 IP, 리니지 IP는 정말 RPG 쪽에서도 강력한 IP잖아요. 그래서 리니지 2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힛 게임을 넷마블 네오에서 개발을 하면서 그 부분이 이제 메가히트를 쳤죠. 결국에 이제 NC소프트와 지분 관계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넷마블 쪽에서 헬프를 도와주면서
리니지 IP를 따오게 됐고 리니지 IP를 가지고 게임 개발을 해서 현재 넷마블을 굉장히 거대한 모바일 게임 시장의 공룡으로 만들어 놓았죠. 그럼 결국에 이제 넷마블 쪽의 투자자도 텐센트가 들어오면서 넷마블은 정말 승승장구를 달리는 듯 했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주 현황을 보시게 되면 방준혁 외 15인이 있는데요. 이제 인베스트먼트라고 17.52%, 요 부분이 이제 텐센트 그룹의 투자 회사고요. 또 CJ ENM에서 21%를 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4.15가 대주주 오너 일가에 대한 부분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연기금 쪽에서도 대략 5% 정도, 또 NC소프트 아까 리니지 IP 말씀드렸잖아요. NC소프트에서 6.8% 이제 지분 수합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IP를 교환하고 주식도 교환하고 뭐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넷마블이 증시에 상장했을 때는 굉장히 화려한 증시 대비를 했어요. 그 모바일 쪽 이 게임사에서 3N이라고 그래가지고 NC소프트, 넥슨게임즈, 넷마블 이런 식의 3N으로 부르거든요. 앞자리가 N자로 들어가는. 그래서 넷마블이 증시에 상장을 했을 때 코스피에도 상장을 했고, 원래 이제 작은 회사들은 대부분 다 코스닥에 상장을 하는데 넷마블은 당당하게 거래소 코스피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한 이후에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죠. 이 공모가가 5만 원도 안 되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18만 원짜리까지 고점을 찍고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여기 88,000원짜리에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직전에 고점 자리였던 여기 이제 18만원, 20만원짜리까지 터치를 합니다. 자, 요 부분에서 주가가 한 차례 강하게 올랐는데 어떠한 이유로 조금 주가가 올랐지 않겠습니까? 요게 이제 좀 히스토리가 또 있다면 이게 넷마블 의장이 방준혁 의장이잖아요. 당시에 이때 그 빅히트 엔터 지금은 하이브인데 그 방시혁 의장이 운영하고 있는 BTS가 굉장히 메가히트를 치면서 이제 빅히트가 화려한 증시 대비를 했죠. 당시에 이제 그 빅히트 쪽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넷마블이 방시혁 의장하고 방준혁 의장하고 사촌 관계다 보니까 가족이에요. 결국에 둘이서 가족 경영을 하다 보니까 요때 이제 빅히트 엔터 지금 현재 현 하이브가 상장하는 이슈에 수혜를 넷마블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주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V자로 반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정말 여기서 이제 현금 유동성이 많이 몰렸죠. 돈이 많이 몰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으니까 주가의 상승폭이 대략 한 140%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단기간에. 자, 여기가 6월 달이고 정점을 찍었던 데가 9월 달이니까 단 3개월 만에 주가가 한 배 반, 거의 더블 이상 오른 거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밑으로 쭉 빠지면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85,000원짜리가 넷마블이라는 종목의 바닥 구간이라고 평소에 생각을 했는데 이제 2022년에 오면서 이 증시가 무너집니다. 코스피 증시가 3,000을 찍었던 그런 화려한 증시 대비를 무너뜨리고 금리 인상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코스피 증시가 다 무너지는 그런 시기고요. 여기 2020년에는 증시가 화려하게 상승했던 부분은 제로금리와 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현금 유동성이 많이 몰리고 사람들이 은행에 투자하기보다 주식이나 코인 뭐 이런 투자 자산에다가 돈이 몰리면서 주가가 이렇게 기이상적으로 V자 반등이 나왔던 이런 형태라서 현재 주가가 52,000원은 넷마블이 좀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어요. 자, 기업 개요에서도 보시면은 PBR이 현재 0.71%로 넷마블의 기업 가치보다 이제 1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퍼도 보시게 되면 18.24로 상장했을 때 굉장히 고평가를 받았던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진 그런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움직임은 기업의 가치와 또 미래의 사업성 그리고 이후에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을 하잖아요. 근데 하지만 넷마블의 실적 부분이 한참 증시가 화려하게 대비했던 대화는 정말 사뭇 다르게 많이 빠졌죠. 자, 매출액은 그렇게 감소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데 영업이익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감소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거의 5천억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보여주면서 정말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넷마블의 독보적인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만들어는 얘기도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영업이익도 줄고 사내 유보율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유보율은 조금 늘어났네요. 정정합니다. 유보율은 늘어났고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좀 줄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실적이겠죠. 실적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인데, 자, 보시면 분기 실적이거든요. 자, 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 1분기, 2분기, 3분기, 1, 2, 3분기가 모두 다 적자를 냈어요. 그러면 이제 2022년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 때문인지 주가는 굉장히 밑으로 많이 바닥을 찍으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보면 이제 신저점이었던 41,900원짜리가 신저점인데 이 지점을 지켜줄 수 있을지 없을지가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뭐 지금 41,900원이 바닥이다, 바닥이 아니다라는 설왕설래 얘기가 많은데 저는 이 자리가 바닥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좀 있어요. 넷마블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안 좋기 때문에 또 신작 게임에 대한 부재로 좀 구글 스토어나 앱 스토어, 뭐 글로벌 쪽도 보면은 넷마블 타이틀로 가지고 있는 게임이 최상단 탑 10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도 향후에 많이 실적이 오를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약간 없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넷마블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이렇게 이제 모바일 게임, PC 게임, 콘솔 게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모바일 게임이에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 해당 기업에서는 이제 모바일 게임을 가지고 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회사라 보시면 되고요. 뭐 콘솔 게임은 세븐나이츠밖에 없고 PC 게임도 보시면 과거 옛날에 서비스하던 게임만 현재 현상 유지를 할 뿐이지 뭐 신작 게임을 PC 게임으로 내놓거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서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12월 13일 기사입니다. 결국에 이제 올해 4분기에도 넷마블 적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넷마블 쪽에서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NC랑 넥슨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과 실적이 굉장히 호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게임 쪽이 아무래도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넷마블에서 올해 영업이익과 실적이 안 좋았던 그런 이슈들은 신작 게임의 부재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3N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 내에서도 넷마블이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넷마블 자체는 지금 이제 블록체인적 사업에 좀 뭔가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P2E라고 그래서 돈을 버는 게임 쪽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모든 게임사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에 1분기에 그 넷마블 쪽에서 가장 장기간 흥행을 하고 있는 모두의 마블이라는 게임이 메타월드 버전으로 해서 출시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P2E 쪽이 조금 분위기가 안 좋죠. 지금 이 위믹스가 상장 폐지가 결국에 당하면서 이 P2E 게임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 P2E라고 하는 것이 그 코인과 게임을 엮어서 게임 플레이를 할 때 어떤 재화를 모으고 그 재화를 가지고 상장되어 있는 코인과 교환을 하면서 결국에 그 코인을 가지고 현금화를 한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돈 버는 게임이라고 해서 P2E라고 하는데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하는 P2E 게임인데 이 위메이드에서 발행한 위믹스가 상장 폐지를 받으면서 뭐 결국에는 자산으로 생각했던 코인이 자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게임사에서 코인을 발행했던 부분이 넷마블 쪽에서는 마블엑스를 발행했고 카카오 게임즈에서는 보라코인, 컴투스에서는 엑스플라, 뭐 네오위즈에서는 네오플라이의 네오핀 이런 정도의 코인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뭐 게임 쪽을 P2E로 넣으려고 했으니까 뭐 뭔가 결말은 내겠죠. 그래서 일단 위메이드의 위믹스가 상장 폐지가 됐는데 마블엑스는 뭐 당장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마블엑스를 가지고 메가히트를 치면서 글로벌 출시로 많은 이용자 모객을 한 게임은 현재 없기 때문에
뭐 지금 넷마블에서 마블엑스도 그렇게 부각이 크게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넷마블 쪽에 그 실적 발표를 했어요. 11월 달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HTS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각 게임사 또는 물론 이제 기업회 그 홈페이지 가게 되면은 그 공시 자료를 의무적으로 다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넷마블 컴퍼니에 가시면은 제가 보고 있는 요 실적 자료를 PDF로 누구나 다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제 영상 보시면서 좀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런 부분에 가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실적 부분을 하나씩 세세하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뭐 다른 부분들 다 보실 것보다도 실적을 보시면 일단 매출액은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신작 게임 제2의 나라 글로벌 출시하면서 신작 게임의 출시로 뭐 매출액은 올랐는데 이제 그 EBITDA라고 해서 이제 이게 현금 유동성에 대한 수익성이거든요. 수익성은 떨어졌죠. 수익성이 전년 대비해서 64%나 하락을 하면서 어쨌든 매출은 증가를 했는데 여기 설명해 보면 잼시티 관련 일시적 퇴직 위로금 지급으로 해서 수익성이 감소했다. 이제 이 부분이 좀 살펴봤는데 이 잼시티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해외 쪽에 그 넷마블의 자회사라고 합니다. 글로벌 자회사라고 하는 미국 자회사의 잼시티 쪽을 결국엔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을 단행했다. 뭐 전체 좀 퇴직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을 하니까 위로금 차원에서 좀 얼마씩 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지고 잼시티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수익성에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이 3분기에도 전년 대비해서 5.5%나 빠져서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380억인데 4분기에는 영업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3, 4분기에 히트를 치고 있는 그 게임들,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게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넷마블 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다른 게임들이 나오거나 출시를 하면서 좀 뭔가 게임 쪽의 신작 게임에 대한 이슈로 주가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아마도 3, 4분기에는 그런 부분은 좀 없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2023년 내년에 넘어가면서 신작 게임 출시에 대한 성과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넷마블 쪽에서의 매출 비중은 국내 매출 비중보다 이 북미 쪽 해외 쪽 매출 비중이 더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장르별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캐주얼 게임, RPG 게임 이렇게 있는데 이 RPG 게임 쪽에서 매출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캐주얼 게임은 이제 모드의 마블 쪽에서 매출액을 굉장히 많이 벌어다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RPG 쪽 향후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아스달 연대기라든지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왕좌의 게임 이 정도가 좀 나와야 어느 정도 매출액이 좀 상승할 것 같은데 올해 이제 주요 업데이트를 출시했던 게임들을 살펴보면은 그닥 뭐 이렇게 눈에 띄는 이름들이 별로 없어요. 뭐 이제 제2의 나라라든지 뭐 세븐나이츠, 리니지2 다 옛날에 출시한 거 업데이트를 했던 부분이라서 신작 게임에 대한 출시가 많이 없었다. 이렇게 조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결국에 돈 매출액은 늘어났는데 비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손실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급 수수료가 마켓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쪽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구글과 애플 스토어를 통해서 앱을 배포할 텐데 그 마켓 수수료에 대한 비중이 좀 늘었고요. 또 인건비 아까 말씀드렸던 GMCT에 대한 퇴직 위로금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들었고 또 마케팅 비용도 증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비용 산출이 전년 대비해서 늘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적자로 들어선 것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신작 게임인데요. 신작 게임이 저는 개인적으로 2022년에도 그렇게 썩 기대가 되지는 않아요. 결국 이제 아스달 연대기나 뭐 파라곤 쪽이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이 나 혼자 레벨업이란 게임은 뭐 소위 말하면 이제 이 게임을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좀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IP가 좀 높다고 합니다. 이 나 혼자 레벨업이라고 하는 IP 자체가 굉장히 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022년 이렇게 나와서 이제 내년에 오픈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G스타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파라곤 요 게임이 먼저 나올 텐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많은 이슈를 내면서 나타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신작 게임에 대한 라인업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결국에 이제 왕자의 게임 정도가 나와야 그래도 이
하락했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지 않은가. 적어도 아스탈 연대기 정도는 빨리 나와야 사람들에게 좀 뭔가 기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뭐 넷마블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고, 좀 투자자별 매매 현황 보시면은 뭐 수급은 크게 특출나게 보이는 부분은 없는데, 좀 저는 이제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게 연기금이 이렇게 야금야금 팔고 있어요. 결국 이제 연기금이 이렇게 야금야금 판다는 거는 좀 장기 투자적으로서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뭐 결국에 이제 2023년에 뭐 메가히트급의 게임을 출시한다던가 아니면 현재 그 P2E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좀 이용자 모객이 많이 늘어난다던가 뭐 이런 식의 모멘텀이 좀 나와야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모멘텀이 전혀 아직 없다. 그리고 P2E 쪽이 위믹스 상패 이슈로 인해서 뭐 굉장히 지금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게임 쪽은 당분간은 P2E 쪽에 대한 시장은 그렇게 녹록치 않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넷마블은 배당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도 배당은 좀 줬어요. 자, 배당금이 500원 정도 줬네요. 근데 결국에 이제 올해 배당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작년에는 그래도 영업이익을 냈기 때문에 그 영업이익을 낸 금액을 가지고 배당을 줬는데 올해는 영업 손실만 지속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측하기에는 올해는 아마 무배당을 하지 않을까, 배당을 주지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르죠. 뭐 배당을 줄지도. 자, 일단, 뭐, 간단하지만, 이제 넷마블에 대한 부분을 신작 게임, 뭐, 현재 매출액, 그리고 넷마블에 대한, 뭐, 어떤, 그 다양한 히스토리를, 제가 좀 주저리 말씀을 드렸는데, 뭐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그래, 그 넷마블을 그래서 어디서 살 건데, 언제까지 떨어질 것 같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일단 넷마블이 주가가 하락을 했잖아요. 이제, 매물대를 보실 때는 주가가 이제 급격하게 하락을 했던 이런 시기부터 바닥까지 주시면 돼요. 어느 시점부터 주가가 하락을 했느냐, 그리고 바닥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던 그 지점까지 그어보시면 매물대가 가장 물려있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매물대는 여기 67,000원에서 7만원짜리가 현재 주가에서 올라올 때 가장 강력한 매물대로 확인이 됩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면 주가가 아마 블록 당하면서 떨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자리가 매물대로 보이시죠? 전반적인 그림을 봤을 때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자, 여기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야만 85,0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넷마블이 내가 물려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7만원대 초반까지는 평단을 조금 맞춰주셔야 넷마블이 반등이 나오면 좀 탈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2022년 1월부터 해서 지금 현재 이제 12월인데 거의 1년 정도를 급격한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넷마블을 이 자리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그냥 물린 거죠. 저도 넷마블 지금 물려 있습니다. 한 20% 물려 있는데 저는 이제 대략 이게 85,000원 정도 자리에서 한번 1차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주가 좀 떨어졌을 때 한번 물을 탔는데 물을 타고 나서 지금 그냥 방치해 두고 있어요. 넷마블이 좀 대응이 좀 안 돼가지고 주가가 이제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관망하고 있는데 일단 신규로 진입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직전 저점 자리였던 여기 41,900원 있잖아요. 약간 버퍼를 두더라도 이 41,000원짜리를 깨고 내려가면 뭐 과감하게 미련 없이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 여기에서도 한번 선례를 보였잖아요. 주가가 85,000원짜리에서 원래 지지를 받고 이렇게 반등이 나와야 좀 그 기존에 이제 그 저점 라인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 자리에서 지금 물량이 매물대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지 라인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고 주가 내려올 때 이 자리가 이제 2022년 5월 달이거든요. 올해 여름 전인데 초여름 때인데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나왔어야 했는데 반등이 나오지 않고 주가가 밑으로 흘렀잖아요. 그럼 이렇게 주가가 밑으로 흘러버렸으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죠. 결국 이제 이 자리에서 나의 생각대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짧게 로스컷을 치고 나와야 되는데 짧게 로스컷을 치지 못하고 주가를 들고 있었으면 그냥 지지부진하게 주가가 쭉 빠졌죠.
결국에는 이제 85,000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까지 주가가 대략 한 50% 정도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손실을 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판단하고 있고요. 그 넷마블이 과거에 위에 여기 10만 원대 자리에서 진짜 한 1년 정도의 박스권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넷마블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그리고 주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현재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넷마블을 신규로 진입하신다 그러면 직전 저점을 깬다면 정말 과감하게 짧게 손절 치고 나오셔야 되고, 만약에 주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 7만원짜리에 매물대들이 많이 물려 있으니까 이런 지점에서는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넷마블에 매수가 가능한 타점은 이 구간이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놨던 이 구간이 넷마블을 사서 매도할 수 있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요만큼 되어 있다. 자,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신규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4만원대 초반이라든지 지금 현재 5만원이니까 적어도 한 4만 5천원부터 분할 매수를 해서 주가 반등 나올 때 7만원을 매도 목표로 잡으셔서 접근을 하시면 되고, 여기 4만 1천원을 이탈하는 경우에 짧게 손절 처리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신규 매수가 아닌 현재 물려있는 사람, 물려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자리에서 물타기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4만 1천원짜리가 바닥인지 아닌지를 저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신규 이용자라면 여기서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가면은 충분히 뭐 문제가 없는데, 이 물려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손절을 못하고 물려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물량을 더 타서 단가를 낮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코 손절이나 손실을 보지 않고 물려있는 상태에서 단가를 낮추고, 단가를 낮춘다는 거는 이제 수량이 늘어나겠죠. 지금 당장 내가 뭐 1,0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이너스 20%로 마이너스 200만원 손실 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1,000만원 투자하게 되면 2배가 되겠죠. 당장 손실이 2배가 늘어납니다. 근데 주가가 한 번 더 빠지면 고통이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저라면 지금 물려 있다. 저도 이제 넷마블을 물려 있지만 저라면 지금 물타기를 시도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 여기 저점 라인이었던 4만 1천원 자리를 한 번 더 터치해 준다. 이렇게 터치해 주고 이렇게 쌍바닥으로 양봉을 찍어 주면서 저점이 이렇게 조금씩 높아진다. 네, 요런 흐름. 자, 정확하게 보시면 요런 흐름이 나오면 그때 가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물을 탈 생각입니다. 이렇게 흐름이 나와야 주가가 쌍바닥을 다지면서 직전 저점 자리를 확인해 줬기 때문에 주가가 밑으로 미끄러지더라도 충분히 받아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패턴의 흐름을 보시면 주가가 상승할 때도 이런 식의 계단식의 상승을 하잖아요. 그리고 정점을 찍고 한 쌍봉을 찍고 나서 주가가 내려올 때도 뭐 말을 이렇게 수직 하강하지 않고 이런 식의 계단식의 저점, 직전 저점 자리를 이렇게 깨면서 내려오거든요. 그 직전 저점의 자리를 깨는지 안 깨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넷마블을 물타기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 41,900원 이 자리가 직전 저점 자리고 신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한 번 더 터치를 해주면서 지켜주느냐, 충분히 지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신 뒤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쌍바닥이 보이는 것을 보고 적어도 꼭 41,900원이 아니라 뭐 43,000원이나 이렇게 한번 쌍바닥을 찍어주고 이제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한다. 그러면 적어도 추가 매수를 하면서 물량을 대략 한 7만원짜리까지는 맞추고 7만원까지 반등이 나오면 그때 일부 적어도 물량을 줄여나가면서 대응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넷마블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뭐 적어도 한 7만원 자리까지는 신작 게임이 나오고 나면 어느 정도 펌핑이 나오면서 회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어있고, 당장 넷마블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2023년 후반이나 요 정도까지는 물려 있으신 분들이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지금 시장 자체도 조금 안 좋고, 그리고 게임주 자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요런 이제 순환매 패턴이 조금 다시 돌아오면서 수급이 좀 돌아와야 되고요. 넷마블도 코스피 상장사고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데 일단 여기 이제 주가가 신저점을 찍으면서 바닥 구간이었던 뭐 4만 원짜리를 횡보하고 있는데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주가가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이 없이 이런 식의 횡보를 하면서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흐름을 보여준다면 넷마블은 충분히 7만 원짜리까지는 회복할 수 있고 뭐 수급이 붙거나 뭐 왕자의 게임이나 뭐 아스달 연대기 뭐 또 내년에 초에 오픈하는 모드의 마블 메타월드가 히트를 친다 그러면 좀 더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장대 양봉이 출현할 수 있고요. 일단 거래량이 터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크게 직전 거래량을 뛰어넘는 강력한 거래량이 터진다. 이렇게 터진다고 하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해당 종목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당장 V자 반등에 대한 부분으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지 못해서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일단 뭐 시간을 가지고 좀 기다려 보시고 일단 넷마블의 그 현금 유동성이나 뭐 비율은 좀 많이 있잖아요. 자 보시면 당좌 비율 한번 볼까요? 당좌 비율이 조금 많이 적네요. 넷마블이 유동 비율도 좀 적고 재무성에 현금 유동성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뭐 유상증자를 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뭐 삼자 배당일 수도 있고 일단 당장 갚아야 되는 돈이 현재 보유 중인 돈보다 많습니다. 당좌 비율 적고 유동 비율 작기 때문에 사내 유보율이 좀 있는데 그래도 유보율이 높고 부채 비율은 좀 작으니까 좀 지켜보시죠. 일단 해당 종목이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당장 현금 유동성엔 문제가 있는 것은 맞아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단타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물려가지고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서 챙겨 보셔야 되니까 넷마블 좀 잘 주의 깊게 보시면서 물려 있다면 좀 대응 방법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넷마블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 주시면 제 영상 업로드할 때 알림이 뜨니까 그런 부분들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